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은미, 이동석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프레스나우 이동석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메콩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 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아세안 정상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미국이 백신 배포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대형마트를 포함한 주요 약국에 백신을 무료로 배포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이 나오며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부터 4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70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이며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가장 핫한 뉴스 프레스나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프레스콕으로 갑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온통 부정선거, 대선 불복 이런 거에만 신경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 언론들이요. 정작 나란 일은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언론 그리고 CNN이죠. CNN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5일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기자회견 후에 무려 6일이나 지나서 국립묘지를 찾아서 헌화를 했다. 공식 일정을 하는데 이게 엿새나 걸렸다. 그러면서도 트윗으로 부정선거 주장을 펴거나 또 골프를 치는데 열심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는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것도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도 충분히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지난 10월에 일정을 과연 몇 개나 소화를 했었을까? 찾아봤더니 총 3개였어요. 10월에만 3개요? 예, 10월에 대통령 공식 일정이 3개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죠. 사실 1분 1초를 다투면서 분초 단위로 지금 일정을 나눠서 소화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3개였는데 16일, 26일, 29일 그것도 모두 후반에 몰려 있었습니다. 물론 알고 보니까 10월 초에 10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랬죠.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해서 또 3일 동안은 군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6일 날 퇴원을 했는데 10월 6일 날 퇴원을 했는데 첫 일정이 10월 16일이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지금 미 언론에서 지금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단순히 몸이 좀 안 좋으면 일정을 적게 소화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일정은 안 나오는데 트윗은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올리는 트윗의 내용도 이 선거는 조작이다,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에서도 그 해당 그 트윗마다 경고 딱지를 지금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요, 지금 외국 정상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차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뒤끝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정권 이양 시기에는 미 국무부가 그 당선인과 그리고 해외 정상들의 어떤 연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해외에서도 지금 바이든 당선인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걸 모두 국무부에다가 보낸 거죠. 근데 국무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바이든한테 연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바이든 당선인이랑 통화를 한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미 국무부를 통한 게 아니라 바이든 당선인 그 인수위를 꾸렸잖아요. 네. 그쪽의 인사를 통해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은미 기자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얘기를 했는데 이동석 기자. 근데 아들들은 이걸 통해서 또 뭐 가짜 뉴스를 나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우선 트럼프의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일단 트위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표 80장이 불에 타고 있다며 해당 영상을 트위터에 공유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주정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바코드가 없는 샘플 용지였다. 그러니까 해당 투표는 있었지만 바코드가 없는 가짜 샘플 용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1984년에 사망한 남성이 미시건에서 부재자 투표에 나섰다고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사망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의 아들이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명이인이 투표를 했다고 하면서 가짜 뉴스가 일단은 차단이 됐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 방송사를 찾아서 복수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대선 불복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대선 불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만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앞으로의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향로를 결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이미 차기를 위한 지금 차차기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어프렌티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적 명성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도 사실은 본인의 이름을 딴 이제 방송국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워낙 팍스뉴스가 사실은 친 트럼프 방송에서 본인이 매일 보고 또 매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하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 방송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개표 방송을 하면서 다른 방송보다도 사실은 팍스뉴스가 제일 먼저 아리조나의 승리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바로 승리 선언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루퍼드 머독이라고 이 팍스뉴스 소유주죠. 전화를 해서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미 그때부터 안 되겠다,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TV라는 어떤 형태를 이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우리가 가져온 케이블 TV 이런 형식이 아니고 유튜브라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실제 본인이 이번에 한 7천만 표 이상의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지지자들을 묶어내고 이 묶어낸 지지자들 가지고 결국 이제 향후에 본인이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갖겠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TV를 만들어서 본인에게 어떤 여러 가지 쏠리는 관심들을 다 이쪽으로 해서 매일 본인이 출연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독자를 갖는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자, 이렇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바이든 이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우리가 왜 이전에 그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 그 예산 결제를 안 해줘서 인수위를 가동을 못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당선인이 이 정보기관 브리핑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의 정보 당국이죠. DNI가 현지 시각으로 9일 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당선인 확정이 되지 않아서 바이든 당선인이 확정이 되지 않아 국가정보원에 1일 브리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성명을 내놨습니다. 관례상 살펴보면요. 당선인이 확정되면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은 정보당국의 1일 브리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정보당국의 브리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아직 바이든 당선인은 당선된 신분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고요. 하지만 공화당 당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는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공백 상황이 커졌기 때문에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보당국의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 브리핑을 받지 못하면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안보 공백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바이든 당선인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취임 전에 도발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건 미국뿐 아니고 우리로서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오바마 대통령 시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 초기에 자신들이 전 세계 이목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그 행정부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이제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에반스 리비어라는 사람이 연구원인데 이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에반스 리비어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한 번 새로운 차기 미국 행정부의 주목과 이목을 끌기 위해서 한마디로 나를 좀 봐달라. 그렇죠. 그 북한 문제를 너희들의 우선순위에 올려라.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지금 김정일의 행보가 김정은 위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지금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3주째 두문불출이에요. 지금 공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모습은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무언가 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을 선언하고 결국 승복하지 못하겠다. 불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부정선거 거기까지도 100번을 양보해서 받아들입시다. 근데 차기 행정부가 될지도 모르는 바이든이잖아요. 네. 전 세계의 안보가 어떻게 보면 미국 그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문제라든지 지금 북한 문제 그리고 또 중국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을 넘어선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대승적인 결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첫 통화를 했다 이런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김은미 기자. 네. 이 통화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단어가 있다. 이게 또 아침에 또 알려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통화 과정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 린치핀이다. 예, 저 린치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예전에 그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자주 썼던 말입니다. 2010년에 그 G20 정상회의 때,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였었죠. 네. 그때 한미동맹이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이다라고 처음 이제 말을 꺼내면서 그 이후에 오바마 정부에서는 계속 린치핀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트럼프 정부에서는 글쎄요, 한 번도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린치핀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마도 바이든 현 당선인이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이었었던 만큼 오바마 정부의 어떤 그런 한미 동맹 정신을 계승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그리고 아마도 나는 트럼프와는 다르다라는 거를 좀 우리나라한테 얘기를 해주고자 그런 단어를 또 골라서 쓴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린치핀, 그러니까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이다 이렇게 언급한 걸 놓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반중전선을 얘기한 거다 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청와대가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이제 전통적으로 동맹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너스톤이라는 표현, 주춧돌이라는 의미죠. 네네. 그리고 린치핀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레바퀴에 꼽혀 있는 이제 축인데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수리가 갈 수 없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2010년 전까지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그랬어요. 주춧돌이다 이야기를 하고 일본을 린치핀이라 썼는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들어오면서 이게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린치핀이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코너스톤이라고 써요. 근데 이제 코너스톤이라 하면 이 주춧돌이잖아요. 주춧돌은 보통 4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하나 정도는 없어도 돼요. 근데 린치핀은 하나만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둘 다 비슷한 의미긴 한데 린치핀이 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이어간다는 거. 그건 뭐냐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이 어떤 면에서 미국의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의미와 함께 인도태평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인도태평양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와 인도가 어떤 면에서 반달 모양으로 해서 포위 전략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국의 일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즉 지금 바이든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게 인도 태평양 지역의 린치핀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즉 한국 당신이 앞으로 이 중국 포위를 위한 핵심적인 축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외교적인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이든 그 당선자 같은 경우는 우리 통화하기 전에 일본과 통화를 하면서 일본한테는 코너스톤 같은 역할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좀 더 빠른 시간에 와서 한한령이라든지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당선자는 한국이 린치핀이다. 인도 태평양에.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외교적인 지금 숙제를 사실 솔직히 떠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은 이 린치핀이라는 언급이 반중 전선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외교적으로 보면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국은 좀 해달라. 지금 사실은 트럼프 시절에는 쿼드라는 게 있었어요. 즉 중국을 둘러싸고 4개국이 이제 거기 있는데 사실 쿼드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려를 해서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함께 한국을 어떤 이 린치핀의 중요성을 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구성하려고 하는 게 민주주의 동맹을 구성하려고 그래요. 네. 즉 민주주의 국가들로 연합을 해서 하나의 회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아시겠지만 그 해관보 정상회의와 같은 그런 비슷한 회의거든요. 네. 그럼 여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해관보 정상회의도 중국을 둘러싸고 사실은 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해야 될지 그 고민들이 사실 떠하는 상황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도 네. 린치핀을 반중 전선 강조로 보시나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의 해명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바이든이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쓴 건 맞지만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반중 그렇게 전선을 얘기했죠.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전혀 중국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청와대에서 강민석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바이든은 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히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향해서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또 사용해 왔습니다만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행정부를 이끌고 대북 이슈라든지 아니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면 그 당시에 썼던 용어가 린치핀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습관적으로 나온 말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지 이걸 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반중 전선을 꾸리려고 하고 있고 반중 전선에 한국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국이 앞장서 달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너무 앞서 나가는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분 평론가님도 다른 해석을 좀 내놓으시는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좀 가벼운 얘기 하나 해보죠. 김은미 기자. 네. 미국에서 바이든 맥주가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바이든 맥주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이름만 같은 맥주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맥주 정말로 바이든 당선인의 이름을 딴 바이든 맥주였습니다. 바로 위스콘신 주의 어떤 한 맥주 회사가 만든 거였는데 보니까 이 맥주 회사의 대표가 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또 운영하는 그 맥주집에 심지어 바이든을 지지한다 이렇게 아주 큰 그 현수막까지 내걸었다가 크기가 그 규격에 넘게 너무 커서 오히려 카운티에서 규격을 좀 줄여달라라는 요청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한 그 지지자였었는데 그 보면은 바이든 맥주라고 한 그 바이든의 글씨가 네. 그냥 단순히 바이든이 아니라 그 보시면은 그 이가 그 삼선으로 빨간색으로 돼 있죠. 네네. 저 바이든 글씨는 바이든 지지자들이 그 플래카드로 쓰는 그 바로 그 활체거든요. 맞아요. 그때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딱 명확하게 바이든 당선인을 겨냥해서 내놓은 것이고 저 맥주 맛이 순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맛으로 따지면 좀 자극적이고 세죠. 네. 바이든 당선인은 그에 비하면 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순한 맛의 맥주에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걸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바이든 맥주라고 쓰고 편안함이라고 읽는다. 이 맥주 회사 대표가 한 말입니다. 앞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펼쳐나갈 정책들도 편안하게 다가올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